나이 어린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건방져 보일 수 있겠지만 시대의 변화도 조금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이진입니다. 자, 이제 2025년이에요. 새해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지난번 영상 20살이 말하는 부자로 가는 길 돈의 비밀 1편 어떠셨을까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영상이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작정하고 나름 일부 수위 조절해서 업로드한 영상이거든요. 예상대로 다양한 의견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저에게는 또 하나의 공부이고요. 생각의 틀을 넓히고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다양한 의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가야겠죠? 총 10편의 시리즈 중 오늘은 돈의 비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의 약간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리즈는 우리에게 정말 이 소중한 돈에 대해 과거가 아닌 현재 그리고 달라질 미래를 고려해서 그 본질에 조금 더 다가가 보자는 취지로 제가 한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대한민국 3대장과 과거와 현재가 뭐가 다른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래는 또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왔어요. 우선 제가 전편에서 소개해드린 대한민국 3대장, 강남, 의사, 대기업, 그리고 기형적인 자산 비중 구조, 특히 부동산 중독, 집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남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이죠. 2,500만 수도권의 중심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송파까지 더해져서 강남 3구라고 하죠. 오늘은 편의상 그냥 강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남이 정말 세계적인 부의 지역이에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출발해서 지난 50년간의 눈부신 성과죠. 여러분, 지구상에 이 정도 인구 사이즈에 이 정도 형성된 부의 클러스터, 일본 동경권 정도? 네, 거긴 한 3천만 정도인가요? 이 정도 경제력, 구매력, 또 문화, 소프트 파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죠. 메가시티의 중심, 강남입니다. 교육, 교통, 인프라, 철강의 일자리, 거기에 강남 프리미엄, 어떤 그 프라이드죠. 넘사벽 레벨이에요. 강남을 도시국가로 가정한다면 세계 한 6위권? 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룩셈부르크, 카타르, 싱가포르 같은 그 일례로 반포의 원베일리 다들 아시죠? 이 베일리가요, 여러분들, 중세 유럽의 성의 영주나 귀족, 그런 가족들이 거주하는 성 안의 성, 그러니까 성의 가장 중심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어나더 레벨이죠. 그쵸? 저도 모임 때문에 강남에 자주 가지만 요즘 들어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욕망의 도시, 하지만 점점 혁신이 사라지고 어떤 그 넥스트를 잃어버린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그래도 인정해요. 강남은 강남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심장이죠. 그쵸? 대한민국의 성공을 상징하고요. 부동산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의사, 전문직을 상징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두뇌죠, 두뇌. 또 요즘 논란의 직업군이죠. 의정 갈등 문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발상이 좀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의사라는, 어떻게 보면 이 전문직이라는 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사실상 최정점이에요. 최상위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대치동에 초등학생 대상 의대 진학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잖아요. 22년 기준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3억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대한민국 최상위 두뇌의 최상위 1%? 수십조 사교육 시스템의 최정점, 최상위 포식자죠. 재수가 아니라 3수, 4수도 도전하잖아요. 그리고 의대 6년, 그 다음 어떤 그 수련 생활, 그리고 30대, 40대에 진입해서 평균 연봉 3억. 당연히 물론 그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야겠죠. 전문직의 길이 쉽진 않겠죠. 국가급 두뇌와 기용,
그리고 어떤 그 수련의 시간이 투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3대장 중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대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선 봉장이죠. 코스피 기준 우리나라에는 정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많죠. 하지만 시총은 좀 실망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테슬라의 시총이 약 한 2,000조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가 약 2,000조입니다. 미국의 상장사 1개, 그것도 미국 7위 기업 1개가 우리 전체와 같아요. 그럼 우리 슈퍼클래스 비트코인은 얼마일까요? 답답한 현실이죠. 근데 그래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1등 공신 중 하나가 바로 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희소한 자리죠. 한정되어 있어요. 최소한 5% 안에 드는 성적을 가지신 분들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도 어떤 그 사교육 시스템, 취준, 어학연수, 유학, 여기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다니는 모임에 대기업 재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하지만 그 광채가 나는 그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죠. 일부겠지만 그분들도 엔잡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회사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그래도 예전 기성세대 분들과는 분명 다르죠. 지금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의 이 시대, 현실적인 어떤 그 미래의 불확실성? 그런 불확실성과의 남모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바는 정말 많아요. 더 많은 일 궁금하시다면 폴라리스 유진의 정기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제 생각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3대장, 대한민국의 어떤 그 상징, 그리고 부자로 가는 길. 그리고 이 3대장 이분들 또 어디로 가나요? 부동산으로 가거든요. 부동산으로. 거의 그 비중이 8대2죠. 8대2.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집착, 중독, 어쩌면 콤플렉스 같아요. 한마디로요, 총체적으로 보면 모든 길은 부동산으로 통하고요. 3대장부터 평범한 95%들까지 비중으로 추정하면 한 70에서 80%는 그냥 부동산으로 달려듭니다. 아직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부동산을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비중, 편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부동산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삶의 필수제잖아요. 그 자체로 거주 공간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 같은 부동산 신화는 이제 불가능하다. 모든 부동산이 오르는 시대는 이제 끝이다. 그저 인플레이션 정도만 방어해주면 다행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국가의 부가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편중되는 현상은 분명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평범한 95%분들이 열심히 모아서 그 희생에서 모은 소중한 씨들을 과거의 대한민국 공식대로, 부동산 공화국의 방정식대로, 정말 어떤 그 집단 최면에 걸려서 레버리지 끌어와서 소위 말해 영끌해서 부동산에 투입하고 지금 엄청난 고통에 빠진 분들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갭 투자, 역전세, 심지어 거기에 고금리까지 여기저기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더 놀라운 건요. 생각보다는 어떤 그 금리, 환율, 국제금융, 국제질서, 달러 시스템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신다는 거. 그런 분들이 상당수라는 거. 오죽하면 단톡방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왜 올리냐? 우리를 다 죽일 거냐? 돈 내고 유료광이 들었는데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걸 미리 얘기를 안 해줬냐?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상황의 책임이 비단 흔히 말하는 영끌 오적의 책임일까요? 사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입니다. 영끌 오적 때문이던, 과거의 영광에 집착했던, 아니면 부동산 콤플렉스 때문이던 투자는 결국 본인 책임이에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적금으로 1억 만들기를 강요하는 인플루언서 분들만 믿고 아직도 은행에 진짜로 의존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겠죠? 그쵸? 이미 성공하신, 이미 어떤 그 부를 이루신,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있으신 그 기성세대 분들, 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공 당연히 존경하고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예전의 방식이었죠. 진짜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적금만을 강요하고 부동산만 인정하는 시대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 뒤에 숨은 진실,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의 이 시대가 변하고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또 다른 행성으로 인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자율주행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AI와 로봇이 현실화돼가고 있고 바이오 혁명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예요.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8대2에 머무르지 말고 최소 5대5까지는 좀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고도 성장기에서 부를 일구었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다. 너희들은 세계적인 천재들과 동업해라 라고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거든요. 쇼츠였는데요. 모 피부과 의사분, 정말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딸에게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3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폭력적인 사람, 두 번째가 술 마시고 주사 부리는 사람. 제가 여기까지는 정말 공감을 해요. 진심으로 공감을 하는데 마지막 3번째에서 제가 진짜 멘탈 나갔거든요. 3번째가요, 주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주식은 경마이고 도박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젊은 사람이면 주식하면 안 된대요. 전 여기서 진짜 무너졌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노력해서 번 돈만이 돈이다. 제가 좀 편협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기성세대분들, 베이비부머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주식하지 말라고? 저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하신 그 공무원 학원 강사님, 주식하면 불행이 찾아오고 특히 코인은 하지 마라, 도박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코인하고 비트코인은 분명 다릅니다. 그냥 공무원만 하면 되나요? 그냥 그게 뭐 소박한 행복인가요? 그러면 제가 그분께 여쭤볼게요. 사회과학 하시잖아요. 10년마다 총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나는 건요. 매년 7%씩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건요. 제가 기성세대분들의 그 높아심은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도 이제 진짜 조금은 고려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 주제. 그럼 과거랑 현재 뭐가 변했냐? 첫 번째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과세 시스템이 달라요. 세금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하면요, 예전은 세금이 극단적으로 보면 진짜 너무 작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근로소득 기준 연봉 1억은 실수령액이 연 7,800만 원입니다. 진짜 문제는 앞으로도 세금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로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왜 양도세나 배당이자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을까요? 땀 흘려 일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당신들께서 더 싫어하시는 불로소득에 더 과세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는요, 지금은 저성장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의 시대입니다. 성장하면 방법이 다양해지겠지만 이제 구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모두가 어떤 그 최면에 걸려서 강남 부동산만 바라보고 의사 되려고 하고 대기업만 존중을 받는데 여기에 어떤 혁신이 있고 누가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려고 하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3번째,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아이를 안 낳냐고요? 그러게요. 근데 그것도 지나치게 높은 집값, 엄청난 사교육비 해결이 먼저 아닐까요? 다들 의사 되어야 하잖아요. 대기업 가야 하잖아요. 지금의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걸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나요? 유명 학원 스타 강사가 TV에 나와서 너는 이게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서울대를 못 가. 천재는 뭐고 영재는 뭐고 수재는 이런 거야. 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끝으로 마지막 4번째는 기술 혁신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동산 중독에 빠져 있고
은행 예적금을 장려하고 있지만 세계는요, 지금 기술 혁신의 시대예요. 특히 디지털 기술 혁신의 시대죠. 우리 옆 나라와 지구 반대편의 나라는요, 지금 나라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거든요.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서 국가의 천재들에게 모든 지원을 집중합니다. 기회를 주고 실패해도 또 기회를 주고 있어요. 혁신을 향한 무한 질주를 하고 있고요. 이를 건강하고 성숙한 자본 시스템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고요. 정부가 그리고 기성세대가 독려합니다. 또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연금 시스템과 자본 시스템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기성세대분들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제목이나 썸네일을 만들었었는데 선배님들 후진국에 태어나셔서 중진국을 거쳐 지금의 선진국까지 이룩하신 우리 선배님들, 기성세대분들 저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그 여러분들의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기적을 이룩하셨고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Z세대에게 어떤 그 풍요와 부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이 어린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건방져 보일 수 있겠지만 시대의 변화도 조금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우리 젠지, MG, Z세대들에게 어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설정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니까요.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Z세대분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과거와 지금은 그리고 미래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무섭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거. 그리고 승부는 머리가 아닌 애티튜드라는 거. 우리는 점점 돈의 비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점점 진행이 될수록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비밀이 아닌 돈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여정을 한번 가보자고요. 지금까지 폴라리스 유진이었고요. 혹시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진짜 찐 리얼 라이브 토론을 원하신다면 매주 진행하고 있는 수요일 밤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의견 교환, 토론 리얼로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